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과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우려로 각각 소폭 하락하며 3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하락한 것은 아니었으며 주로 빅테크에서 매도세가 집중되었고 내마녀의 날 쿼드루플 웨칭데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루 종일 변동성이 컸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해 지수와 관련된 옵션 거래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보도로 인해 엔비디아와 TSMC 등 주요 반도체들의 주가가 하락했고 반도체 ETF인 SMH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AMD처럼 최근 모멘텀이 시작된 주식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 내 전략적 정부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직접 개입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보다는 금리 결정과 기업 실적이 시장에 더 중요한 변수이므로 투자 판단에 지정학적 변수를 과도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 갭 상승이 있었으나 장 시작 후 20분 만에 지난주 금요일 수준까지 다시 내려가며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고 내마녀의 날 변동성으로 인하여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일부 관찰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여전히 21일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마감했습니다. 5월 중순의 단기 고점을 지지선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도주들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 만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도 내마녀의 날과 관련된 이벤트성 요인이므로 이를 매도세로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수준까지 하락한 뒤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본격적으로 무너질 때까지는 예측에 기반한 트레이딩보다는 시장을 관찰하며 개별 종목에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는 하되 긍정적인 마음으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다시 한번 3월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현재 수준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매수는 금리 인하,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러셀보다는 여전히 나스닥 위주의 접근이 더 합리적입니다.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특별한 관세 악재가 없는 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부터 시장이 반등한 이후 금 가격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횡보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이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요일에 마이너스 0.51%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에서 스윙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55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립 구간이 시작될 경우 우리는 공포 매매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 제가 보유 중인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포 트레이딩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중심의 투자자들에게는 중립 심리를 매도 신호로 해석하기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여전히 전고점이었던 135달러를 돌파한 이후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매수나 추가 매수의 기회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하며 주가가 조금이라도 조정된다면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3주 동안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뚜렷한 매수 타이밍은 보이지 않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에 비해 상승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이며 변동성을 꺼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팔란티어, 넷플릭스, 브로드컴과 함께 가장 먼저 반등에 성공한 빅테크 4개 중 하나로 꾸준히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1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한 적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보유 관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넷플릭스처럼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브로드컴은 12월 전고점 부근에서 타이트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보유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보이지 않지만 스윙 트레이딩 기회는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으므로 눌림 시 단기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메타는 금요일에 약 2% 하락했으나 최근 돌파한 지점을 지켜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증시의 마지막 퍼즐과 같은 존재이며 이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해야 QQQ 역시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므로 보유 전략이 적절하며 저항선을 돌파할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다시 한번 타이트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은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런칭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 시 매수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테슬라는 손절 기준 없이 트레이딩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ETF SMH는 금요일에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에너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사이에 AMD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의 신제품 발표와 데이터 센터 관련 심리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ETF IGV는 금요일에 다소 큰 하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무너지는 시점부터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최근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유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및 관련 정책 변화는 로빈후드에게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한 지속적인 보유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초기 매수는 단기 이평선을 붕괴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단기 상승 추세가 시작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 GE Vernova 역시 최근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1월 정고점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보유 전략이 적절합니다. 당분간은 조정 시마다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2030년까지 AI 수요가 쉬지 않고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주는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형 원자력 리더 오클론은 금요일에 하락하며 정고점인 $59 아래로 하락했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고 본래 높은 변동성을 지닌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바이오 리더 햄스는 마침내 상승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67 정고점 테스트가 예상되며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돌파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 전략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팔란티어와 넷플릭스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차트 패턴을 보이며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반등한 스포티파이는 21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음악 소프트웨어 업계 1위라는 점에서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넷플릭스와 유사하게 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 보유가 적절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실적 돌파 이후로 정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 중이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이나 명확한 기회가 포착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QQ는 2주 연속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7월에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휴가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조정이 온다면 매우 유리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적이 우수하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 10개를 미리 선별해두고 추가 매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기준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정치적 이슈나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닌 대응입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추세가 유효한 종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금요일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주기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좋고 모멘텀 중심의 트레이더라면 종가 기준 대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행동이 많아질수록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게 되며 충동적인 매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측보다는 대응 중심의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공유드리는 주도주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쉬어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안 올라가는 주식은 매도하고 더 올라가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게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주식 비중은 80% 정도가 적절하며 기회가 보일 때마다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AI 관련 주식이며 특히 실적 전망이 우수한 중소형주들에서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내가 사고 싶은 종목 10개를 선정해 두고 조정 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